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에 조선족은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귀화자를 포함해서 80만이나 되는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체 조선족이 180만이라 할 때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왜 한국에 조선족이 없다고 말하랴? 그 근거는 그렇습니다. 한 집단의 그 존재감과 존재의 가치 가지고 평가할 때 저는 한국에 조선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선족이라는 존재는 본래 그 한국의 재외동포법에서 제외됐습니다. 중국의 조선족은 한국의 동포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헌법 소원을 통해서 조선족도 동포다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은 됐지만 정부 정책 제도 이런 실무에서는 조선족들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족들이 초기에 이 한국에 입국할 때는 뭐 미리국 가짜 초청, 그러니까 가짜 친척 초청이죠. 그 다음에 무슨 가짜 공무, 그 다음에 가짜 상무, 그 다음에 뭐 위장 결혼 등등의 이런 불법 입국 수단으로 한국에 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불법 체류자가 거의 뭐 10만에 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뭐 조치를 취했는데, 자, 그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그 방문 취업 비자 H2라는 거 만들었죠. 자, 이 H2 비자라는 게 뭐냐? 이 조선족들 만약에 재외동포법에 그 동포로 완전히 인정된다면 이 H2 비자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F4 비자를 발급하면 되는데 그 F4란 비자를 발급하지 못해서 편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H2 비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H2 비자라는 것이 한국에 와서 이 조선족들이 H2 비자로서 한국에 체류하려면 그 등록증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제목이 외국인 등록증이죠. 외국인 등록증. 그 다음에 취업하려 하면 외국인 특례 고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남아에서 뭐 이나이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온 그 사람들과 같은 관리예요. 그래서 이게 뭐 동포들 뭐 특별 대상에서 무슨 관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 노동자 관리 대상이에요. H2란 비자가. 그 다음에 이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어찌하다가 영주권 취득했어. 그럼 다른 외국인과 똑같이 그 등록증 이름이 외국인 등록증이에요. 그 다음에 그 F4 비자라는 것이 있죠. 이 F4 비자 지금 그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이 비자를 갖고 체류하고 있는데 이 비자는 2008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실시하기 초기에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 가운데 뭐 기자나 뭐 교사나 변호사나 뭐 의사나 등등이 엘리트 한정에서만 이 비자를 줬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그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F4를 준다. 그런 제도를 실시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F4로 변경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국가기술 자격증 가진 사람은 동포고 이런 기술 자격증 없는 사람은 동포가 아니라 이 웃긴 일이죠. 사실상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 그 죽어가는 한국의 학원들 매개 살리려고 이게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사실상.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제도를 해서 수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F4를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문제가 많았죠. 뭐 불법 취업에 다 해서 뭐 수많은 벌금 안겠죠. 이 벌금 액수가 저는 뭐 수천억 내지 조 단위까지 낸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벌금 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다문화, 그 가족이라는 다문화는 뭐냐면 한국에서 말하는 다문화는 결혼 이민자 가족이에요. 이 결혼 이민자 가족한테 그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2,800억이었어요. 그 조선족 사회는 지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2,800억이라는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비례대표로 이사선민이가 국회의원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내막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저기 필리핀 사람들 뭐 단합 잘 돼서 무슨 이사선민 뭐 국회의원 되고 우리 조선족들은 뭐 단합이 안 돼서 국회의원 없고 아니 좀 이런 그 내막 모르고 있을 때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당시 언제 뭐 필리핀 사람들 단합하는 거 봤어요? 이사선민 국회의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외동포 재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뭐 재외동포 청이 서면서 재단이 없어졌는데 이 재외동포 재단은 그러니까 해외 그 동포들한테만 지원했지 이 국내에 있는 이 몇십만이 된 이 조선족 사회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한 푼도 지원이 없었다는 거짓말인데 기껏해 무슨 300만, 600만 이렇게밖에 안 줬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말씀이 많은 영주권자 투표권 문제도 영주권 취득해서 3년 이상 뭐 지방선거 투표권 있는데 이 13만이나 되는 이 투표권자들이 중에 79%가 조선족이에요. 근데 왜 중국인한테 뭐 투표권 주냐고 떠드는 거죠. 사실상 이 조선족이 다수예요. 근데 중국인이라 공격하지 왜 조선족가 뭐 이런 얘기가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어제 4월 2일에 이제 그 보궐선거라는 게 있었는데, 이 구로구청, 그 구청장 선거하는 구로구의 선거가 있었는데, 그 현수막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이 문구를 보면 그 개표장에 무슨 전부 무슨 뭐 중국 사람들이 개표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 근거가 뭐냐. 20대 총선의 은평구에서 한 개표 장소에서 존족 출신이 6명 들어갔는데, 5명은 귀화했고, 그러니까 한국인 신분이죠. 한 명이 영주권자였대요. 이 한 명이 영주권자 그 개표 거기 장소에 있었다 해서 무슨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이거 어처구니없는 공격이죠. 그 다음에 그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그 주택 구매한 게 예를 들어 4만 채라면 그 중에 80% 중국인이다. 그래서 이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신문에서도 그렇고 그 보도를 제가 보니까 그럼 중국 사람들이 구매한 지역이 어디냐, 지구산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무슨 뭐 시흥이요, 안산이요, 정왕동이라는 것도 시흥에 속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금천, 구로, 영등포, 관악 이게 전부 전종 밀집 지역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전종들이 한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서 집 사고 정착해 살아가는데 그 마치 무슨 중국 사람들이 한족들이 무슨 그 돈 보따리를 안고 와서 한국에서 그 집들을 사들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이렇게 떠드니까 이 내막 모르는 또 한국인들은 또 그런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존종도 싸잡아 지금 그냥 욕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수년 전에 그 법무부에서 존족 영주권자 부모 그 사에서 태어난 그 자녀한테 간이귀화를 시키자 이런 정책을 마련하려다가 지금 말았는데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냐? 보수 쪽에서 너무 떠들어가지고 뭐라고 떠드냐? 왜 중국인한테 혜택 줘야 되냐 그게 분명히 존족 영주권자 자녀라고 밝혔는데도 왜 중국인한테 혜택 줘야 되냐?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럼 혜택 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한국 젊은이들이 이 바가지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세금 한국이 젊은이들 세금 가지고 존족 자녀들한테 혜택 준다는 거지. 뭐 이 사람들은 뭐 우리가 와서 무슨 세금 안 내는 줄 알아요. 아니 뭐 총리 지냈던 무슨 저 대통령 권한대행 지냈던 분이 뭐 외국인들 세금 안 낸다니까 뭐 일반 백성이 다 안 내는 줄 알겠지. 그러니까 이 존족들이 이 그 부모 영주권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애들의 간이귀화를 시키자는 이 제도마저 지금 벽에 부딪혀가지고 시행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공격받고 있다는.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문제도 지금 많이 떠드는데 건강보험 외국인 중에 다수가 존족이에요. 근데 또 뭐 중국인들이 뭐 한국에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갈아먹는다 또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뭐라 결론 내냐? 한국에 지금 한국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집단 살고 있죠. 이 여러 가지 집단 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결론 냈냐? 한국인은 1등 시민이고 탈북자가 2등 시민이에요. 탈북자는 뭐 와서 정착금도 받고 무슨 뭐 임대주택도 받고 여러모로 혜택 많죠. 그래서 탈북자는 2등 시민이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 3등 시민이에요. 이 한국에서 말하는 다문화 위에서 말했듯이 그 결혼 이민자를 말하는데 조선족 결혼 이민자는 또 다문화에 포함도 안 돼요. 가령 이 존족 결혼자들이 무슨 어려움에 부딪혀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찾아가면 받아 안 줍니다. 당신은 다문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족은 다문화도 아니고 뭐 존족 딸로 별도로 무슨 뭐 마련된 이것도 없고 그래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4등 시민이고 그 다음 고려인이랑 있죠. 러시아 및 CIS 지역이라는 게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그쪽에서 온 분들 말하는 건데 이 고려인이 5등 시민이고 조선족은 기껏해 6등 시민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국 정부의 고려인 지원센터라는 거 있어요. 근데 존족 지원센터가 없죠. 그래서 저는 고려인이 존족보다 한급 높다고 생각해요. 그럼 존족이 6등 시민인데 이 6등 시민 아래 없습니다. 아래 집단이 없기 때문에 말등인 거죠. 존족들이 한국에서 말등 시민 취급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존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존족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말등 시민이 취급받는 데는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의 문제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 존족 사회 내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등 시민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뭐 올라가려면 그 대안은 뭐냐? 대안은 뭉치는 길밖에 없어요.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이 말등 시민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출입국 정책이 몇 가지 변화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출입국 정책이 그 몇 가지에 대해서 공부자에서 모르고 있는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